안녕하세요.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에게 바란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종이 있다. 조선인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은 연예인과 일반인,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과 민간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 혹은 피의자와 일반인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고 하죠.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뚜렷한 두 가지 유행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의 양심과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애국심이 거의 없고 거짓말과 게으른 그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조센지라고 이야기하던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인종이라는 그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절망적인,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36년의 일제를 겪으면서 남북 분단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쟁과 또 빈곤의 그런 악순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탁월한 영도자인 이승만 대통령 같은 신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 플러스 그분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제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항일 운동을 하면서 갖고 나왔던 인맥들이 마침내 그분에게 도움이 된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메가더 장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미국의 정책상 국외 해외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개인 자격으로 모시고 와서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대한 정책도 한국 중심으로 많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전쟁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49년, 그러니까 우리가 48년 건국을 하고 불과 1년 뒤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판도, 다시 말해서 세계 공산주의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게 요구를 하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아시아도 유럽과 같이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그러면은 한국의 영토에 제3국이 침략할 경우에는 미국 영토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공언을 해달라, 공식적 발표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거부를 당했을 뿐 아니라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훅 들이시켜버립니다. 거기에서 6.25가 어쩌면은 미국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은 정말 눈부셨죠. 그분은 전설을 누비면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 혹은 한국의 클레망소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클레망소라는 분은 프랑스의 1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전선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전선을 누볐기 때문에 영국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저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였죠. 한국의 클레망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의 전쟁 수행에 역할을 하신 거죠. 종전에 관해서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그리고 휴전 조건으로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 60만은 미국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거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당시 많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워낙 청민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미국에 수용해서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1960년대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5.16 군사혁명 이후 한국은 5천년 역사에 보지 못했던 위대한 발전의 시대를 갔습니다. 1961년에서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 나타났던 30년의 조국 산업화 혹은 조국 근대화라고 하겠죠. 그 조국 근대화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세계사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0년 정도 산업화에 걸리는 시간이 걸렸고 미국은 한 150년, 일본은 한 60년 만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도 없고 그 당시 군사비, 북한을 때문에 남북 대치를 통한 북한과의 군사비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사의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의 민주화가 어떤 문제냐 하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500년 전에 아테네가 가졌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좀 다릅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원래는 그것이 귀족 사이였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자유민들이 워낙에 전쟁에 수원을 했기 때문에 자유민들이 일반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전통이죠. 우리가 흔히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자유론에서 받게 됩니다. 자유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화된 것은, 입법화된 것은 이제 전후 독일의 헌법 2조에 따르면 그것이 나옵니다.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을 위한 국민들의 모든 행동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법익 혹은 사회 규범이라고 그러죠. 법, 또 도덕, 관습이라고 하는 이 3개 사회적 규범을 지켜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반역에 대한 혹은 사회 규범의 파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였고 그리고 남북 대치이기 때문에 북한과 어떠한 내통이라든가 반역 행위는 엄단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민주화에서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은 1970년대 유명한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그 당시 현직 총리였고 노벨 평화상에 유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동독 출신의 기욤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간첩 활동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즉각 사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는 공산국가 혹은 우리의 주적국가의 이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엄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자국민으로서 북한 정권의 일을 했다고 하여 자국민을 사법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침 한국의 촛불 집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의 30년 만에 조선인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구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하나의 네이션,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코리아 인 시빌워, 한국은 바로 내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인과 조선인으로 분류되는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 이념을 갖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양식과 교양,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음 단계의 발전과 진정한 해결, 해소, 화합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